자, 지금 거실로 가서 딱 한 가지 물건을 한번 보세요. 만약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재물운이 막히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충격적인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거실을 그냥 편하게 쉬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조명, 답답한 가구, 시든 식물, 무서운 그림 같은 실수들을 자주 하시죠.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오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가족끼리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고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갈 일이 생기는 상황들. 사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거실 풍수는 집 전체의 기운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틀어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실 풍수 하나만으로도 재물운, 가정운, 행운이 살아나는 전통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막혀있던 재물운이 다시 흐르고 가족 간 갈등이 줄어들고 집 전체의 안정과 생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들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풍수 원리를 근거로 말씀드리니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실을 풍수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명당입니다. 집에서 가장 밝고 기운이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TV를 보고 쉬는 곳이 아니라 집의 얼굴이자 운의 중심입니다. 예로부터 왕실이나 양반가에서는 대문을 지나면 반드시 넓고 밝은 공간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의 첫 기운이 밝아야 그 집안의 운도 밝아진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정전 구조를 떠올려 보면 가장 넓고 밝은 공간에 왕이 앉고 그 빛을 따라 집 전체가 안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실에 무엇을 두고 어떤 색과 조명을 쓰느냐에 따라 가족의 감정, 재물운의 흐름, 집안 분위기 모두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정리하면 거실은 집의 명당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재물운을 막고 밝음, 생기, 조화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가장 중요한 금기 사항을 놓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이 핵심 중의 핵심이니 꼭 메모하세요. 그럼 왜 거실의 금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풍수의 핵심 개념인 상생과 상극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운은 물과 같아서 밝고 가벼우면 멀리까지 흐르지만 어둡고 무거우면 금세 썩고 탁해집니다. 특히 거실처럼 집의 중심에 있는 공간에서 기운이 막히면 다른 공간의 기운까지 연쇄적으로 고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사람의 감정도 함께 가라앉아 말수가 줄고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사소한 감정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도 빠르게 깊어지고 평소에는 넘어갈 이야기조차 쉽게 충돌로 번집니다. 반대로 밝고 따뜻한 조명과 잘 정돈된 가벼운 배치는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기운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소한 걸 더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생각도 유연해지며 좋은 흐름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 그림이나 아무 물건이나 집안 중심에 놓지 않았습니다. 포도나 해바라기처럼 풍요와 성장의 의미가 있는 그림, 잔잔한 산수와 물길처럼 흐름을 상징하는 그림을 걸어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도록 배치했습니다. 반면 호랑이나 용처럼 강하고 공격적인 기운, 전투 장면이나 무기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담긴 그림을 집 중심에 두는 것은 집안의 화목을 깨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풍수는 결국 사람의 감정, 태도,
행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거실 풍수를 바로잡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명은 절대 어두우면 안 됩니다. 어둠은 기운을 가라앉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이 가진 기운 자체를 끌어내려 하루 동안 쌓아올린 에너지마저 묶어버립니다. 특히 거실이 한 방향만 밝고 나머지는 어둡다면 집안의 기운이 불균형해져 한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이럴 땐 스탠드 조명이나 벽 조명을 추가로 활용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화이트 조명이 가장 이상적이며 지나치게 노란 계열은 집의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둘째, 가구입니다. 무겁고 짙은 색의 가구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러버리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의 생각도 단단하게 굳고 말이나 행동이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밝은 우드톤, 부드러운 직선형 디자인, 공간을 남기는 배치가 좋습니다. 특히 천장까지 닿는 높은 가구는 기운을 위로 누르는 효과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물입니다. 식물을 많이 두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풍수에서는 생기가 지나치게 많아도 기운이 뒤엉킨다고 봅니다. 10평당 1개 정도가 적당하며 잎이 너무 크거나 지나치게 키가 큰 식물은 사람과 기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든 식물은 생기를 흡수해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므로 단 하루라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 준다고 다시 살아날 만큼 싱싱한 기운이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금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벽면 그림입니다. TV 위나 거실 정면 벽은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 이곳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가족의 감정이 크게 바뀝니다. 같은 그림은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그림은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긴장과 경계를 일으켜 가족 간 대화가 줄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대신 해바라기와 포도 같은 풍요의 상징, 잔잔한 물길처럼 흐름을 상징하는 그림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식장입니다. 장식장의 잡동사니 쓰다가 고장난 물건, 오래된 종이류, 기념품 등이 뒤섞여 있으면 집의 명예운과 재물운이 함께 엉켜버립니다. 장식장은 반드시 집의 기운을 높이는 물건들만 두는 자리입니다. 가족 사진, 상패, 의미 있는 오브제 등이 좋습니다. 소파 배치는 그 집의 소통 기운을 결정합니다. 식구수의 플러스 1의 배치가 가장 이상적이며 일자로 둘 경우 앞에 탁자를 두어 기운이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을 등지고 배치하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막고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며 소통이 단절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든 식물은 단순히 보기 안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집의 생기 자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가구 배치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금물입니다. 거실은 명당이기 때문에 기운이 안정되어야 하고 변화가 너무 잦으면 기운이 흐르지 못해 사람이 불안정해집니다. 장식품을 과하게 두는 습관도 재물운을 막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장식이 많아질수록 기운이 흩어지고 엉키기 시작해 결국 좋은 기운이 머물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실은 집의 명당이며 밝음 생기 조화가 핵심이고 무서운 그림, 시든 식물, 무거운 가구는 절대 금기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이어진 풍수의 지혜입니다. 어렵지 않게 단 몇 분의 정리만으로도 집의 운이 바뀌고 삶의 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거실을 점검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밝은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